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이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인 기준 완전 접종률이 70%에 육박하는 가운데 일상 회복 체계 전환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 거리두기가 일상 회복 체계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 2천여 건 중 67%가 청년 세대였고 피해 지역은 화곡동과 신월동에 집중됐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연천초등학교 주변에 보행로가 생깁니다.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사고 위험이 높아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요.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나령 아나운서 혹시 노후 준비하고 계세요? 노후 준비 저는 아직이요. 네, 아직은 젊으니까라고 그렇다고 할까요? 해드리겠습니다. 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4대 보험으로 국민연금 같은 거 많이 들고 그쵸. 있잖아요. 이 퇴직연금도 하나의 노후 대비 수단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최근에 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깨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야, 노후를 대비해야 할 퇴직연금을 벌써 찾아 쓴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62%가 집을 사거나 또는 전월세 보증금 때문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지난 4년 반 동안 무려 서울의 아파트값이 2배 이상 올랐으니까 퇴직연금까지 깨는 경우가 허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라도 집값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이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전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인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안이 일상 회복 체계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소식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1,961명입니다. 2주 전보다 21.2% 감소한 수치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행 규모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2차 예방접종률은 전 국민의 59.6%,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하면 접종 완료율은 70%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13일 일상회복체계전환준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체계전환 준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유행 규모가 더 증가하지 않고 정체 또는 감소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치명률이나 중증화율 등에 있어서도 큰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서 예방접종률이 올라간다면 11월부터는 이러한 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일상회복 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은 백신 접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행이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8주간 발생한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는 13.1%에 불과했습니다. 또 본인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그 가족과 사회 전체 안전을 위해서 접종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482명, 이 중 은평구 확진자는 15명, 양천구 확진자는 17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집주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에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수백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상환 의지조차 없는 악성 임대인이 12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으로 이 중 2030 청년 세대 비율이 전체 67.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빌라가 많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집중됐는데요.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 화곡동으로 30대 413건, 20대 85건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에서는 30대가 126건, 20대 21건의 사고가 발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은평구 불광동의 연천초등학교 앞은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보행자 또 차량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서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위험한 순간이 많았죠. 이 때문에 보행로를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네, 최근에서야 보행로 개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봉규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불광동 연천초등학교 앞 그동안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보행로 확보 등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불광 연천초등학교 앞 도로는 편도 1차선 차도입니다. 불광동 주민들의 주된 통로 중 하나이며 불광로와 연수로를 중간으로 잇는 주요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히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도로를 인접하여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로는 오래된 주택가 밀집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보행 환경은 오래전 만들어져서 보행로가 좁거나 아예 없는 구간으로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하교를 하는 어린 학생들이나 노약자분들께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사람과 자동차가 같은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사람과 자동차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구간에 주황선을 없애고 보행자 전용 통행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도로 노면 시인성이 좋도록 개선하고 통행안전시설물 등을 여러 곳에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을 유도하도록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은평구 내에 이렇게 위험하거나 또는 불편한 어린이 보행로가 현재에도 많은 상황입니까? 은평 뉴타운이나 최근 지어진 몇몇 아파트 단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은평구는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된 베드타운으로 형성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68개소의 초중 고등학교 및 42개소의 유치원 대부분이 기존의 주거 밀집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 내 이면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고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거 밀집 지역 내 아이들 교육시설의 정문이나 주변 보행도로가 이면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거나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통행이 많이 늘어난 현재와 비교해보면 어린이 보행로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4월인가요? 어린이 통학로 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조례 전부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 통학로의 실태조사, 개선 정비 계획 반영,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의 세부적 사항이 신설됨으로써 행정에서도 구체적인 통행로 안전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면 기존 단층 및 소규모 빌라의 노후주택이 더 많은 세대가 입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신축되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롭게 입주하는 분들의 이면도로 차량 통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은평구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더욱 구체적 내용을 도시계획에 사전에 미리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은평구민 모두가 아이들의 통행로 개선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 신봉규 의원이었습니다. 양천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비대면 진로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양천구는 VR과 메타버스를 활용해 청소년들이 비대면 플랫폼에 접속해 미래 기술이 접목된 진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는 이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공공개방 통합 플랫폼인 공유누리를 통해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개방자원이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과 물품을 뜻하는데요. 은평구는 동주민센터가 관리하는 시설과 물품 등을 공유누리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와 온라인 예약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간 대여 등 이용 방법에 대한 내용은 공유누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 환경개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서울 호수공원이 장애인, 어르신, 유모차 이용자 등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경 개선 공사는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놀이공간 주변 음수대의 높이를 낮췄고 공원 내의 경사로를 줄였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원 정문에서 안내소까지 점자 블록을 설치했습니다. 서울시가 소방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 안전시설 전수검사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서울 시내 규모 5,000제곱미터 이상 물류창고 30곳입니다. 점검에는 소방 관계자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투입되며 스프링클러, 방화벽과 같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 재난관리 체계 구축 상태 등을 살피게 됩니다. 서울시는 물류창고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화재 안전시설을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자치구 등이 합동으로 이달부터 3개월 동안 불법 개조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과 자치구 자체 단속을 병행합니다. 시는 오토바이의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소음 방지 장치 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불시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배달 오토바이 증가와 배기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